안녕하세요, 똥물리의 에디입니다. 최근 모니터 시장을 보면 크게 작업용과 게이밍 두 개의 시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게이밍 시장은 당연하게도 매우 빠른 응답 속도를 가진 OLED 모니터가 정말 빠르게 자리 잡는 중이죠. 반면 작업용 시장은 조금 다른 상황인데요. 여전히 주류는 LCD, 그 중에서 IPS 모니터가 왕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모니터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작업용 모니터인데 이름이 LG전자 울트라 HD 32UQ850V라고 하죠. 32인치 4K 해상도를 가진 IPS 작업용 모니터인데 뭐 사실 OLED야 이 번임 문제도 있고 작업용으로 나온 게 거의 없는 상황이죠. 웃긴 건 그나마 가격이 낮은 게 아이패드 프로. 그런데 LCD에 IPS도 있고 VA, TN도 있는데 왜 IPS만 선호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죠, 색감. 사실 이 색감은 VA도 좋은 애들이 많아서 IPS만의 특징이라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럼에도 이 모니터에 들어간 IPS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색역을 보여줍니다. 측정치를 보면 sRGB는 100%, 인쇄 작업물에 초점을 맞춘 어도비 RGB는 96%, 광색역 영상 콘텐츠에 사용되는 DCI P3는 98.8%. 어디 하나 빠지는 부분 없이 훌륭하죠. 색온도는 100% 기준 6400켈빈 정도, 120칸델라 상태에서는 6183켈빈으로 조금은 누런 편이라 살짝 아쉬울 뻔했는데 모드 변경을 통해서 보완이 가능했어요. 이거 모르고 한 대 칠 뻔했잖아. 뿐만 아니라 최대 밝기도 416.3칸델라로 실내에서 사용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 환경에 맞추어 모니터를 조정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시야각인데요. 사실 일반 소비자, 그 중에서 모니터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이 시야각, 측면에서 볼 때 색이 틀어지는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하지만 정면 상황에서 볼 때도 이 시야각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니터의 가장자리는 정면에서 봐도 측면에서 본 것과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27인치 같이 작은 모니터들은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겠지만 32인치로 커지면 더 넓은 각도에서 보기 때문에 시야각이 좁은 모니터는 아무래도 테두리 영역색이 틀어졌다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IPS를 사용한 이런 모니터들은 제가 말한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죠. 물론 명암비 부분에서는 IPS가 약해요. 보통 한 1000대 수준인데 이러면 어두운 영상들을 볼 때 내가 원하는 색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실 과거에는 대부분의 TV나 모니터, 스마트폰들이 LCD 디스플레이를 썼기 때문에 크게 체감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미니 LED나 OLED 같은 패널을 사용하면서 시청자가 가진 기기의 명암비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충 넘어가 버렸던 어두운 영역의 색 표현을 이제는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 VA를 쓰자니 아까 말했던 그 시야각 문제가 턱하니 뒷목을 잡아요. 왜냐하면 명암비도 시야각의 영향을 받는 수치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떨 때 체감이 되냐면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 아니면 애프터 이펙트 같은 영상 편집 계열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이 프리뷰 화면이 기본적으로는 우측 상단에 위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는 색을 찍어도 프리뷰 화면에서는 이상하게 색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이 IPS의 부족한 명암비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바로 그 결실이 이 모니터에 들어간 IPS죠. 명암비가 2배 상승한 2000대 1, 실제 시청치를 봐도 약 2100대 1 정도 수준임을 알 수 있는데 이건 실제로 보시면은 단순히 2배가 아니라 패널 자체를 바꾼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런 고성능 4K 작업용 모니터들이 가지는 아쉬움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미지 리텐션이에요. OLED 버닝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오랜 시간 정지된 화면이나 고대비 이미지를 표시했을 때 화면에 자국이 남는 현상을 의미해요. 특히나 작업자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프리뷰를 제외한 영역들이 거의 고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져온 모델도 이미지 리텐션 증상이 있는 모델임을 알 수 있는데 영구적 손상이 가는 버닝과 다르게 이미지 리텐션은 시간이 좀 지나면 자연스레 복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귀찮은 일이죠. 근데 찾아보니까 거의 다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디스플레이 특성 외에도 제가 작업용 모니터를 선택할 때 중요시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외관입니다. 작업할 때 디자인이 반영해줌?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기껏 60~70만원 주고 샀는데 베젤 높고 높이 낮고 포도 부족해봐. 그것만큼 실망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래도 이 LG 모니터는 깔끔한 3면 베젤리스를 사용했어요. 디자인도 심플한 게 딱히 트집점일 만한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로고는 좀 게다가 스탠드도 틸트랑 피벗, 엘리베이션까지 지원하는 멀티 스탠드 넣어줬습니다. 이걸 제가 굳이 왜 말하냐면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요거 빼먹는 대기업분들 종종 있더라고요. 걸리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당연히 포트죠. HDMI 비롯해 DP, USB-C까지 넣어줬는데 특히 USB-C를 통해 다양한 USB 포트를 허브로 쓸 수도 있어요. 게다가 90W PD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맥북 당연히 사용하면서 충전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아이패드도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보통 애플 제품들이 이 포트가 상당히 부족한 편인데 C 하나만 연결하면 공짜 포트가 2개나 더 생기니 이거 안 쓰면 손해입니다. 공짜 좋아.
그런데 제가 이런 작업용 모니터 만드는 브랜드들한테 공통적으로 진심으로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 나름 괜찮은 스피커가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작업용이잖아. 차라리 주사율을 팍팍 좀 넣어주세요. 아니 언제까지 작업하는 사람들은 60Hz에 머물러야 돼. 아니 맥북도 120Hz야 이 사람들아. 애플에 미친 사람들은 이미 스피커가 좋다니까. 네, 지금까지 LG전자 울트라 HD 3269-850V와 함께 작업용 모니터로 IPS가 여전히 사용하는 이유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LG에서 요거랑 비슷한 모델을 작년에 출시하긴 했어요. 근데 그 녀석은 가격이 100만 원이라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이 신형 모니터는 그런 부담을 확 낮춰서 아마 많은 선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내년엔 좀 주사율 좀 넣어주세요. 네. 이상 저는 똥물리 AD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제품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빠이!